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는 손절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표를 활용을 할 때는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CI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리온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링크랑 최근에 개정판 이북을 만들었는데 신청하는 링크를 유튜브 채널 영상 정보 밑에 둘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CI의 개념은 추세 채널 지수라고 해서 추세의 시작과 끝을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의 추세가 변곡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CCI랑 주로 많이 쓰는 지표가 이격도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격도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계산법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I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주가가 이동평균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 멀어지면 다시 이동평균으로 근접하려는 성질을 볼 수가 있다. 이동평균선이 이게 지금 121선인데 12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있고 가격이 주가라는 게 이 이동평균선에서 과도하게 멀어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과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가격이 또 다시 회귀한다. 왜 그러냐면은 120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120개의 캔들의 종가를 평균을 해서 표현한 선이기 때문에 가격의 대표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간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은 평균값에 회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표준편차의 개념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이 CCI의 과매수 구간에서는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고 과매수된 부근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검정색 선인데 검정색 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오다가 조정이 발생이 되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 빨간색인데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다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이때 매수하는 법칙이 있죠. 그 그랜빌의 법칙, 이 법칙인데 이런 개념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CCI가 평균값이니까 CCI의 값이 지금 1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동평균선도 120인 거죠. 그러면은 CCI의 중간값이 되는 게 0이 있고 위에는 100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마이너스 10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CI의 값이 0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120 이동평균선에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CCI 값에서 0 값을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CCI의 값이 0이라는 것은 CCI 값을 설정한 값이 해당되는 이동평균선의 값과 동일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120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가 다시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데나 요런 데나 요런 데 CCI에서의 모습은 5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CI 값이 계산되는 원리는 뭐냐면은 M이 있는데 이 M이라는 것은 해당 캔들의 고가, 저가, 종가 값을 더해서 3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캔들의 움직임 값의 평균 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은 M의 N일 이동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120 이동평균선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120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그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캔들의 값을 이 이동평균선으로 빼버리면은 넓이 값이 되겠죠. 이 넓이 값이 결국에는 CCI의 분자 값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D가 있는데 이 D는 절대값이라고 해서 M-M을 해서 이동평균을 120으로 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N값을 120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고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오차값에 대한 절대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15를 곱하게 되는데 이것을 곱해주는 이유는 CCI의 0과 100 그리고 마이너스 100
이 값이 움직이게끔 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상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복잡하게 이 계산식에 대해서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CCI라는 것이 이동평균선과 현재 값의 평균값이 0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CI는 여기서 CCI 치시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이동평균선 설치를 하고 CCI를 쓸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뭐 5일선, 11선, 21선보다는 60 이상의 장기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0 이동평균선을 넣기 때문에 CCI의 값도 60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CCI를 쓸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준선의 값을 100으로 설정해 버리면은 헷갈리는 신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인 설정해서 200, 마이너스 200,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200 추가하고 0 추가하고 마이너스 200 기준선을 추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신호는 적어졌지만 보조지표에서 보여주는 신호의 신뢰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CI를 활용을 할 때는 일단은 가격에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 추세 방향대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격이 이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현재 이 가격 구간에서 추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시금 전 고점을 돌파해 줬을 때, 자, 이 시점부터는 매수 추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매수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가격이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는 이 CCI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매수 추세니까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자, 보면은 CCI의 값이 0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요때 매수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 저점을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깨줬다면 이때는 매도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기존 추세인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음 구간에서 대응한다 하면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지만 이때는 손절이 좀 났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에다가 손절을 걸었으면은 손절이 났을 것 같고, 이 꼬리를 뒤엎는 종가 돌파가 발생이 되면은 이때는 다시 매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때 저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돌파를 해줬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매도 추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은 이게 매도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도 추세라고 더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동평균선 돌파하고서 다시금 돌파가 됐을 때, 그때는 또 여기가 매수 추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50 라인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종가로 끝나고 여기서 시장가로 누르게 되면은 전 저점에다가 손절을 걸고 진입한 가격이 여기니까 손익비를 1대1 정도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익절이 됐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격 차트에서 보여주는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CI 값의 0라인을 기준으로 매수 추세일 때는 0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추세를 반하는 것 같지만 다시 그 추세 방향으로 내려갈 때, 그때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추세의 끝이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CCI를 쓴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CCI 상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다시 200보다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손절이 났겠죠. 그래서 CCI 상에서 보여주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의 시그널이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오히려 매매를 했을 때는 손절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그 기술적 분석의 지표를 활용을 할 때는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우측이 안 보였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그냥 한다 하면은 손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저점 깨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다이버전스 나왔다고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그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돌파된 고점을 넘겨줬을 때 그때 매수하라 이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진입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넘겨줬을 때만 다이버전스를 신뢰를 하고 조건으로 보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 됐으니까 이거는 무시를 하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래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이 고점을 넘겨줄 때 매수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손절은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현재 추세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 있는 이 전저점이 무너져서 매도의 추세로 볼 수 있지만 이 손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손절을 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돌파했을 때 이전의 저점이 되는 14,727에다가 걸고 매수하면은 1대1 비율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1대1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반폭에서 하나 청산하고 그 다음에서 또 청산하고 본절가 오게 되면은 본절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의 전환을 볼 때는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시그널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 다이버전스. 그럼 반대로 고점권에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을 때 가격의 고점이 높아졌는데, 자, CCI 상에서의 저점은 낮아졌다. 자, 그랬을 때는 자, 이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돌파된 이 부분, 여기를 돌파했을 때 손절은 여기다 두고 손익비를 1대1로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이제 청산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추세선까지도 돌파를 해줘야만 다이버전스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C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